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0일 수요일 오후 7시 48분입니다. 어제 저녁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이슈 이런 건 잘 없었고요. 금리나 기대감이 계속 작용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무런 이슈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어제 이제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하나 발표되긴 했거든요. 어제 그 BLS 예비 벤치마크 조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고용 지표죠, 일종의. 그죠? 3월까지 1년간 고용 증가치가 기존 발표보다 91만 1000명 적게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표했던 고용 지표가 잘못됐었다는 거, 생각보다 고용 시장이 훨씬 약하다라는 거를 보여준 지표가 어젯밤에 나온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표가 당장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 자극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이 약하다라는 지표는 그냥 이제 금리나 기대 강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고 지금 그 주식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악재는 잘 반영이 안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좋게 해석하고 호재만 크게 반영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이것도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시장이 좀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금리나 기대감이 강화됐다. 근데 금리나 기대감을 강화시키는 이슈들이 요즘에 그죠? 지난주 금요일날 논판 페이롤수가 강했죠. 그죠? 그게 강했었기 때문에 그런지 일단은 어제 저녁에 발표된 요 BLS 예비 벤치마크 조정치는 오히려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약간 인식이 되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 강화라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러셀 지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게 되죠. 금리나 기대 강화하면은 채권이 또 오르게 되고 달러 약세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사실 어젯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젯밤엔 어쨌든 금리나 기대감이 그냥 잔잔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고 그냥 잔잔하게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는 미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약간 재료 노출 이런 개념으로 좀 시장에 반응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측면도 좀 있다. 러셀 지수가 안 좋고 이런 걸 보면요.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이미 어제였나 레벨업을 했고 나스닥에 이제 탄력이 좀 붙는 시기라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냥 시장은 추세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금리나 기대 이런 것들이 사실 나스닥에 긍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죠. 그죠? 나스닥 기업들도 금리나 한다면은 아무래도 좋겠죠. 그죠?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주식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다. 다만 러셀 지수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금리나 기대 강화라는 소식을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인식을 해서 그런지 얘네는 오히려 하락하기도 한다. 하여튼 근데 누가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든 간에 일단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다. 상승 종목수가 여전히 엄청나게 많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방향성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나스닥이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23,700이 돌파 한착 되는 게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돌파 한착을 월요일 날 했고 어젯밤은 이제 재검증했는데 역시 나스닥이 강하다라는 거 레벨업 23,700 돌파 한착을 재확인했고 이제 나스닥이 이제 조금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물론 위쪽에 저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조금 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라간다. 위쪽으로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상승 중인데 이거 뭐 때문에 그렇죠? 오라클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라클이 급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어제 미국 증시 화요일 날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오라클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좀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오라클이 급등하는 거 그게 나스닥에 긍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오라클이 급등하고 있는 거에 영향인지 어쨌든 엔비디아도 오늘은 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2% 정도 올라가면서 단기 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몇 거래일 계속해서 단기 바닥을 확인을 못했는데 어젯밤에 5일선 돌파 한장하고 오늘까지 아마 안착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 단기 바닥은 일단 아마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일단은 여기 있는 이 하락 파동은 일단 끝난 것 같고 다만 이제 상승 탄력이 단기 바닥을 확인한 것 뿐이지 당장 급등 또 그건 또 모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위쪽에 저항이 있고 지금까지 이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이런 상황에 와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당장 탄력적인 구간은 아닌데 어쨌든 바닥은
만들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60일선을 맞고 60일선을 지지하고 이렇게 반등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다시 살아나는지는 모르고 어쨌든 이 단기 바닥은 만들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이건 반도체 지수인데 아마 오라클 실적 덕분에 오늘 좀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자리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전고점 8월 13일 고점 부근 이 자리를 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죠? 근데 아마 오늘 오른다고 해도 지금 현재 오라클이 긍정적이라 가지고 시간 외에서 지금 반도체 지수가 0.9% 정도 상승 중이긴 한데, 오른다고 해도 여전히 이 저항을 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아직까지 반도체 지수의 답답한 흐름은 좀 더 지속될 것 같긴 합니다. 미국 반도체가 지금 답답한 거죠. 한국 반도체는 신났다. 미국 반도체가 지금 답답한 구간이다. 엔비디아가 답답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잠깐 본 김에 미국 변동성은 매우 안정적이다. 중요한 마디 가격 36 부근을 붕괴시키고 나서 어쨌든 차분하게 아래쪽으로 계속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죠. 주식시장 계속해서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별히 미국 증시에 당장 뭐 어떤 안 좋은 뭐 그런 위기 상황 이런 건 보이지 않는다. S&P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러셀 지수는 다만 최근에 금리나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또 그리고 위쪽에 이런 무거운 저항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상승 흐름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 그죠? 어제 그 신규 취업자 수가 91만 1000이 감소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 물론 이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은 나스닥이 또 조금 힘을 쓰는 시기라 갖고 그런지 러셀 지수의 러셀 지수의 힘이 조금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30년물 선물인데요. 채권이죠. 역시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좀 인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그 91만 1000개 감소했다라는 걸 가지고 그게 금리나 기대 강화를 하는 재료이긴 한데, 오히려 그거 나오고 나서 이렇게 채권이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물론 아직 5일선도 뭐 깬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이 흐름 자체가 뭐 끝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무거운 저항입니다. 쉽게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금리나 기대감으로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움직임이 좀 지나치게 과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채권은 조금 좀 이렇게 좀 내려오는 또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혼조한 구간, 그죠? 어제 채권이 이렇게 좀 내려와서 그런지 뭐 러셀 지수의 흐름이 안 좋기도 했죠, 그죠? 뭐 이런저런 내용을 봤고, 그 유로화입니다.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그죠? 그 미국 고용이 둔화가 된다라고 해도 이 보시다시피 그죠? 달러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유로화 약세, 그죠? 달러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어젯밤에 유로화가 이렇게 조금 빠진다 해도 일단은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이 9월 8일 날 한번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방향성은 위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향성은 위쪽으로 얘가 올라간다고 정했긴 했습니다만은 위쪽에 저항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뭐 엄청난 탄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뭐 달러 약세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뭐 최소한 그죠? 이런 움직임의 변화가 지금 금리나 기대감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죠. 뭐 채권이건 주식이건 뭐 외환 시장이건 간에 이 금리나 기대감이 이 9월 FOMC까지는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9월 FOMC까지는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9월 FOMC 이후에는 이런 흐름들이 뭐 뒤돌아서거나 뭔가 변화가 나타나거나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하여튼 근데 참 그 오늘 밤에는 물가지표 PPI가 발표 예정이고요. 내일 밤에는 물가지표 CPI가 발표가 예정입니다. 오늘 밤 PPI는 뭐 솔직히 CPI가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또 시장에 화두다 보니까 PPI도 또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하고 있죠. 하여튼 오늘 밤에 물가지표가 오늘 밤 내일 밤 물가지표가 발표되는데, 그런 물가지표가 특별히 지나친 이변만 만들어내지 않는다면은 FOMC까지는 9월 FOMC까지는 금리나 기대감이 바탕에 깔린 이런 금융시장의 흐름이 계속 지속되겠죠, 그죠? 하여튼 오늘 밤에 이 발표 예정인 그런 그 PPI와 CPI는 어떤 변수이긴 합니다. 그 점을 알고는 있자. 그게 심각하게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알고는 있자. 참고로 그죠?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면 주식시장의 쥐약입니다. 지금은요. 예, 그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너무 물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은 그거는 또 그죠? 금리 인하를 못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막 불타올랐잖아요. 고용지표 확인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물가지표만 적절하면은 그냥 막 시장은 계속 신난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물가지표가 삐끗하면은 이제 금리나 기대감에 찬물이 확 부어질 수도 있으니 어쨌든 보자. 근데 아마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주식시장이나 이 금융시장에 이 높은 기대감을 봤을 때는 이 오늘 밤이나 내일 밤 발표되는 물가지표에 대한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특별한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FOMC까지는 일단 그래서 뭐 긍정적인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이스라엘이 뭐 도하를 공습했다, 뭐 그런 소식의 국제유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다지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하향 안정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 특별한 재미가 없는 뭐 그런 구간. 하여튼 요즘 금값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것은 없고요. 한국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코스피는 레벨업이 됐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 안 좋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코스피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일단은 철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잘못 봤던 거죠. 코스피는 일단은 뭐 좋게 좋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까지 검증해보자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히려 더 올라 버렸잖아요. 그죠? 물론 오늘까지 오른 것도 엄청난 오버슈팅일 수도 있죠. 그죠? 만기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둔 뭐 투기적인 움직임이 가미된 뭐 그런 엄청난 움직임, 뭐 엄청난 투기적인 오버슈팅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버슈팅이라 하더라도 이 436.6이라는 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자리를 딛고 이 거래일 동안 강한 매수세를 보여준 건 맞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두 방으로 인해서 일단 레벨업은 되긴 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응을, 야 레벨업 됐으니까 주식을 이제 매수하는 게 맞긴 맞을 텐데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은 솔직히 단기 오버 슈팅 이런 가능성이 좀 굉장히 짙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 전략이 맞을 텐데 어디까지가 눌림으로 인정이 될까요? 436.6까지는 눌림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아니면 5일선 정도까지 터치하거나 이런 거는 5일선 부근은 이제 어떤 눌림의 기준이 될 겁니다. 5일선을 뭐 심각하게 깨거나 아니면 436.6을 심각하게 붕괴시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눌림이 아니고 하락 전환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일단 또 좋게 보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코스피를 강하게 끌고 나가고 있는 그 주도 업종은 뭐죠? 어쨌든 반도체입니다. 뭐 물론 뭐 다른 친구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 오늘은 뭐 움직였죠? 오늘은 한국에서 코스피 맵입니다. 한국 한경에서 제공하는 한국 코스피 맵인데, 보시면 오늘 금융주들도 좀 많이 움직였죠, 그죠? 금융주하고 반도체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외에 뭐 전력과 관련된 기존의 주도주들 친구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아무튼 그 눈에 띄는 거는 반도체다. 반도체가 이번에 코스피 급등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걸 보세요, 그죠? 하이닉스 4%, 5% 오늘 2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제 2%, 오늘도 1.5%. 이렇게 시가총액 1, 2등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랐으니까 코스피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코덱스 반도체라는 ETF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종목 추천 이런 건 아니고, 이 보시다시피 이런 ETF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서 레벨업을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승 목표치가 일단은, 그죠? 지금 여기서 레벨업을 했으니까 무한정 계속 오르는 건 아니겠죠? 일단은 위쪽에 저항이 있으니까 이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일단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물론 아직 상승의 목표치는 굉장히 많이 남은 상황이긴 합니다. 긍정적으로 좀 보긴 봐야 되겠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는 반도체가 지금 강하다, 반도체가 코스피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눌림시 매수를 한다면은 이제 이런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거를 매수를 하는 게 맞겠다. 그런 게 이제 가장 정석적인 전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오늘 하락한 뭐 2차전지,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걸 매수하는 거는 정석은 아니겠죠. 이런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닐 겁니다. 강한 거를 매수하는 게 사실 정석적인 교과서적인 전략이긴 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반도체가 요즘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만약 코스피가 단기 오버슈팅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뭘 사야 되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아니면 반도체 종목을 사야 되겠구나,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어디까지가 눌림으로 인정이 되냐, 예를 들어 코덱스 반도체 이런 걸 보시면은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죠, 그죠?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레벨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눌림의 한계는 대략적으로 이 자리까지, 뭐 38,000 얼마 이 자리까지가 눌림의 한계가 될 겁니다. 아니면 뭐 5일선 정도, 이런 정도까지는 눌림의 한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자리가 붕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지난 2거래일 동안 이 급등이 속임수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는 이제 이 오늘까지 급등세를 막 보여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속임수고 뭐고 일단 이런 생각은 좀 잠시 잊어야 될 거고,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좀 그죠. 지금 상황이 단기 오버슈팅이 좀, 코스피는 단기 오버슈팅이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수급 같은 거 쏠림이 좀 굉장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개인들의 콜옵션 베팅이 74억이다 하루에,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숫자는 굉장히 좀 큰 겁니다. 물론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시가총액 자체가, 이 코스피 자체가 시장이 커져서 뭐이 정도는 이제 괜찮은 수치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상하게도 재미있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코스피 콜옵션에 개인의 순매수가 하루에 뭐 100억 뭐 거의 뭐 80억에서 100억 정도로 큰 숫자가 찍히는 때는, 이때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이때가 오버슈팅을 좀 주의해야 되는 때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시장이 급변했을 때 그 약간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조절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단기 급등한 이런 코스피 종목들, 혹은 이제 지난 2거래일 동안 급등한 이런 대형주 종목들은 다소 이제 비중을 조금 좀 줄이고, 뭐 이런 전략이 뭐 좀 정석적인 대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야기를 좀 했고, 코스닥은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그 산 넘어 산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스피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관점을 일단 버리고 일단 좋게 보긴 좋게 보는데, 이 코스닥은 아직 예외입니다.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그 일단 1380이란 자리를 돌파한 척 했습니다. 그죠? 지난번 2번 넘지 못했던 자리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좋게 봐야 돼요. 좋게 보긴 좋게 보는데, 아이고 넘었는데 위쪽에 뭐가 또 하나 있네요. 그죠? 위쪽에 내려오는 빨간색 선이 하나 보이네요. 위쪽에 내려오는 빨간색 선은 뭐냐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코스닥의 어떤 몇 년치, 한 2년, 3년치 하락 추세선입니다. 이 선은 뭐겠어요? 무거운 저항이겠죠. 이 무거운 저항이 대략적으로 한 1400, 뭐 5, 1406, 7 이 정도를 지납니다. 1400 하여튼 10 이하 그 정도 자리입니다. 1410 근처입니다. 이 근처 자리가 저항입니다. 이 자리를 넘기 전까지는 그렇게 좋게 봐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아직까지 조금 좀 이걸 좋게 보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이 좋게 보는 건 일단 코스피를 일단 좋게 봐야 될 것 같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436점 얼마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신고가 랠리가 시작된 거고, 물론 저기 주봉 월봉에서 보면은 뭐 이쪽에 뭐 짜잘짜잘한 게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실제로 신고가네요. 가만 보니까 주봉상으로도 뭘로 봐도 지금 코스피는 신고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는 뭐라고요? 반도체입니다. 놀랍게도 반도체예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다. 근데 아직은 코스닥은 아니다. 어쨌든 이 지금 흐름을 보시면 이 지금 코스피가 달려나가는 거죠. 코스피가 달려나가면서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지난번에도 코스닥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코스피 쏠림이 나타나거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대형주 쏠림이 나타나면 코스닥은 그냥 소외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금 상황에서 단기 오버슈팅인 것만 조금 좀 주의를 해서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는 게 맞고, 코스닥은 조금 이제 기회가 좀 나중에 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무거운 저항이 머리 위에 있는 거고, 코스피는 신고가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코스피 숏,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한국 증시에 뭔가 하방을 생각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죠? 지금 막 콜대박이 나고 있는데 거기서 하방, 그죠? 지금같이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단기 과열로 가거나 이러면은 이 하락하고 싶은 종목들도, 공매도 치고 싶은 사람들도 사실 분위기 때문에라도 좀 잘 못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투자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타는데,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사실 지금은 뭐 뭔가 이렇게 하방을 생각하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뭐 단기 오버슈팅이라 하방을 베팅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방 베팅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번에 어쨌든 뭐 오버슈팅일 수 있으나
이번 주 지난주에 이렇게 이 한국 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뭐가 추세적인 하락으로 전환되고 그런 위험은 많이 사그라진 겁니다. 예. 물론 뭐 코스닥에 대한 조금 좀 안 좋은 관점은 가지고 갑니다만 위쪽에 저항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이런 뭐 어떤 한국 증시에 대한 좀 하방 베팅은 어쨌든 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방 베팅은 나중에 뭔가 이제 뭐 강한 매도세가 나오거나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나오고 나서 이제 뭔가 하방 베팅을 하는 거지. 지금은 어쩌면 코스피는 또다시 새로운 어쩌면 이 급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대시세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뭐 저도 뭐 그런 상상은 잘 안 갑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가 뭐 선물이 300 초반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430, 뭐 440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나 조정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올랐던 거 한 300 초반부터 한 420까지 올라간 거 요거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를 거의 120포인트 가까이를 그대로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는 굉장히 투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 1등만 한다고요. 근데 1등이 앞에서 1등일 수도 있고 저 뒤에서 1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렇게 코스피가 저런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거는 또다시 앞으로 1등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9월 FOMC가 지나가고 갑자기 시장에 뭔 일이 생기거나 그래 버리면은 또 분위기는 훅 다운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9월 FOMC까지 안 갔잖아요, 그죠? 아직 이것까지는 일주일 이상 긴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좋게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 증시를 하방을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좀 여전히 좀 찜찜하다. 왜냐하면 저항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쏠림 나타나면은 그래도 좀 답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거는 어쨌든 못 갈 수도 있다. 코스피만 가고 끝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코스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코스피가 좋은 겁니다. 코스피와 반도체, 대형 반도체가 좋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도 뭔가 하시고 싶으시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를 때 같이 따라서 오르는 그런 몇몇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뭐 한국 주도주, 제가 힘을 쓰다 보니 이렇게 그죠, 한국 주도주들의 흐름 이런 것도 저항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그런 흐름이 돼버렸다. 코스피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래저래 다들 금리나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 반도체가 좋았던 거는 오라클의 급등도 또 영향을 미쳤겠죠, 그죠? 반도체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미국 반도체가 좋은 게 아니고 한국 반도체가 막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한국만큼 코스피 코스닥만큼 막 강하게 오르질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좋습니다. 중국 지수도 보시다시피 이 정도면은 흐름 나쁘지 않고 이 어떤 기간 조정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조정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증시도 보시다시피 그죠, 계속해서 고점을 찔끔찔끔 높이고 있어요. 조정은 좀씩 나올지 모르겠으나 우상향하는 흐름 자체가 훼손된 건 아니다. 요즘에 유럽이 좀 약해서 문제긴 한데 유럽이 좀 힘이 없긴 한데요, 그죠? 아이고 잘못 눌러져 가지고 뒤로 가버렸네요. 하여튼 요즘 유럽이 조금 좀 약한 게 좀 흠이긴 한데 어쨌든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껴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게 아래쪽으로 막 당장 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뭐가 중요한 선일까요? 예를 들면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이 중요한 자리겠죠? 요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붕괴가 되면은 아래쪽으로 좀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의외로 참 하여튼 유럽 증시가 가장 약해졌습니다. 요즘에 하여튼 유럽에 금리가 치솟고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죠? 미국은 금리나 기대감이다 이러는데 유럽은 하여튼 영국도 뭐가 안 좋다, 프랑스도 뭐가 안 좋다 이러니까 유럽 증시가 요즘 조금 약하나,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어쨌든 막 공격적으로 뭐가 아래쪽으로 가고 이제 그런 흐름까지는 아직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